오늘은 이제 일본 서기 읽는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서기는 세계에서 가장 희한한 역사서라 그랬죠. 먼저 편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연대도 일부러 조작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외의 식민지라고 서술하고 있는 역사서죠. 그런데 이런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삼국사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고급파 역사학자들이 삼국사기는 가짜다라고 하는 삼국사기 불순론을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일본 서기는 일제의 패망과 함께 사실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야 될 역사서인데, 그런데 일본 고급파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한국인 역사학자들이 계속 일본 서기를 끌어들이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논란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지금 국고 1조 2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가야사 복원 사업을 하는데, 그 가야사 복원의 기본 토대를 이 일본 서기의 시각으로 하고 있다는 데서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인들은 그렇다고 치고요. 일본 고급파들은 원래 이쪽을 계속 호시탐탐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문제는 이 남한 학자들인데요. 세칭인데 강단사학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역사학계를 다 장악하고, 한국사학과를 다 장악하고, 국가 관련 국가기관을 다 장악한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먼저 이렇게 읽어보면, 연민수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대부분 다 일본에서 학위받고 온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일본 서기를 번역하고 해제를 다는 3권짜리 책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해제를 쓰면서 이 연민수 박사라는 사람이 대표로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 서기의 진정한 가치는 일본 서기가 고대인들에 의해서 편찬된 고대의 사사라는 점에 있다. 삼국사기는 곧 고려시대, 즉 중세인의 시각에서 본 고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결국은 일본 서기는 고대인들이 직접 쓴 고대사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삼국사기는 중세인들이 쓴 고대사기 때문에 일본 서기보다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리고 또 이영식이라는 인제대 교수, 이분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현대적 국가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일본 서기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다.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해 관련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일본 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도 필요하다. 결국은 일본 서기의 시각으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물론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분이죠. 그런데 일본 서기의 시각으로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전부 다 외의 식민지가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시각으로 보자고 버젓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시각이 일본 서기로 보자는 시각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일본 서기가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이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720년에 편찬한 일본 서기하고 712년에 편찬한 고사기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일역대 왕들의 수명에 대해서 써놨었죠. 서로 다 달라요. 8년 차이로 쓴 두 역사서가 왕의 수명이 다 달라요. 이것도 다 다르죠 지금. 근데 일본 서기 보자기요. 8대 효원은 116세까지 살았고, 9대 계화는 113세 또는 115세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에 숭시는 120세, 수위는 140세, 경행은 106세, 성문은 107세 이렇게 살았다라고 써놨는데, 이걸 갖다가 일본 서기의 시각으로 보자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집요해요, 이 부분을 갖다. 그래서 일본 서기는 연대를 1000년 정도 끌어올렸다 그랬죠. 그래서 서기전 660년에 야마도해가 시작하는 걸로 써놨는데, 서기전 660년 2월 11일 딱 써놨는데, 일제가 패전하고 난 다음에도 이 2월 11일을 갖다가
건국의 날로 제정하려고 시도했어요. 미 군정에서 반대해가지고 이제는 못 됐는데, 일본이 이제 미 군정이 끝나고 일본인들 스스로가 그 정치를 하게 되면서 66년에 건국기념의 날로 2월 11일을 정해가지고 지금도 공휴일로 그 기념을 하고 있어요. 일본 허기는 고사기하고 그 내용도 다를 뿐더러 다들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믿기가 대단히 곤란한 역사서입니다. 그 일본에서도 그 스다 소키치라는 식민사학자죠. 식민사학자인데 이 스다 소키치가 일제강점기 때 재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15대 응신 이전은 아무리 찾아봐도 흔적이 없다. 이건 가공의 인물이다. 이랬다가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다 소키치를 일본에서 상당히 높이 쳐가지고 뭐 소위 스다 사기니 하다가 패전 이후에 일본인들은 스다가 이 천황제 폐지를 주장할 줄 알았더니 천황제 적극 옹호하고 나오면서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급속도로 실망했죠. 그런데 일본 허기는 그야말로 위에 15대 응신 이전은 사실이 아니다. 가짜 인물들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고, 뭐 어떤 학자는 10대 숭신부터는 진짜다. 누구는 15대 응신부터 진짜다. 주장하는데 일본 허기란 책은 누구 주장도 객관성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각으로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왕들도 이게 일본 허기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게 역사서인지 아닌지 알기가 힘든 역사서인데요. 그래서 일본 허기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불신감이 팽배했어요. 이 역사서 믿기 힘들다. 그런데 일본이 이른바 메이주신 이후에 일본 허기를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죠. 그 핵심적으로 나선 인물들이 대부분 일본의 소위 국학자들하고 일본의 군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학자인 나가미치오가 뭐라면 그 가라구라는 논문에서 1896년이니까 우리가 한창 동학 농민혁명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때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공항우가 삼한을 정벌한 후 다시 한번 장수를 보내어 평정한 7개국 중에 하나인 가라구군 해가지고 이 나가미치오는 뭘 주장합니까? 먼저 신공항우가 삼한을 먼저 정벌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7개국을 정벌했다는 건데, 이 7개국이 세칭 말하는 임나일본부라는 거고, 이게 임나 7국이라는 거예요. 뭐 비자벌, 가라, 탁국, 안나, 뭐 이제 남가라 하는 이제 그런 7개라는 거죠. 그 우리는 육가야를 아는데 느닷없이 그 임나 7국을 끌어대가지고 가야를 뒤덮어 버렸는데요. 지금 가야사를 갖다 유네스코 등재하자고 하면서 삼국유사 대신에 이 임나 7국이니 임나 12국이니 임나 13국이니 임나 10국이니 뭐 많아요. 일본 허기는 이걸 갖다가 지금 끌어들여 가지고 상당한 이제 반발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일본의 국학자들을 띄우고 그다음에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었어요. 이게 일본군 참 옛날 이제 참모본부인데 그야말로 외국 침략하는 천병이죠. 근데 여기에서 느닷없이 임나고고, 임나명고라는 책을 간행해요. 아니 왜 군 참모본부에서 이웃나라 고대사에 관한 책을 왜 내냐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때 냈던 이 사람들 그 일본의 국학자나 이 참모본부나 논리는 다 똑같아요. 일본 허기에 나오는 그 일본 허기 신공항우기에 나오는 삼한정벌하고 가야정벌 기한 다 사실이다. 그리고 가야는 임나다. 그러니까 조선을 점령하는 거는 침략이 아니라 위대한 고대사의 복원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일본인들이 일본 허기를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그 아까 나가미치오가 신공항우기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삼한을 정벌했다는 거고 신공항우가, 또 하나는 가야를 점령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만정벌설은 뭐냐면 신공 9년에 신공항우가 임신한 채로 신라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공항우가 군대 이끌고 나타나니까 신라왕이 아, 일본이란 나라에 천왕이 왔구나라고 해서 항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 신라가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구려 백제도 같이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 서기 원문을 제가 직접 쓴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두 나라 왕이 신라가 지도와 호적을 일본국에 바쳤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그 군세를 살펴보니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영해에서부터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서번이라고 일컫고 조공을 그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서 내관가의 둔창으로 정했다. 이것이 이른바 사만이라는 것이다. 왕후가 신라에서 돌아왔다. 내관가의 둔창이라는 거는 그 일본 왕실의 직할지, 식민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신공 9년에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가 전부 다 야마도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공 9년은 서기 209년인데요. 이때를 삼국사기에서 살펴보면 신라는 내왕 때고 고구려 산상왕 때고 백제 초고왕 때예요. 찾아보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 제국주의 시절에는 아, 이것도 사실이야라고 우기다가 일본이 패전하고 난 다음에는 아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야마도에 이때 식민지 됐다는 건 좀 너무하지. 그러니까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일본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나 어쨌든 일본에서는 지금 이 그림이 대단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신공 9년에 신공왕후가 신라 공격했더니 신라왕이 항복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薛임금이 다 진귀한 보물을 갖다 바치면서 항복하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신공왕후 한자로 쳐보시면은 이게 엄청 많이 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일본서기란 책은 보면 같은 신공왕후인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 뭐냐면 아까 분명히 신공 9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야마도의 속국이 됐다고 썼습니다. 그 이후에 그 고구려 신라 백제에서 전부 다 조공을 바쳤다 뭐 했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신공 9년대로 사실로 전제하고 그때 신공 9년에 서기 209년에 야마도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다 이 조공을 세 나라가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공 9년을 전제로 하거나 펼치는 겁니다. 신공 47년에 백제와 신라에서 서로 야마도에 공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마도에서 보니까 신라 공물을 아주 좋았는데 백제 공물이 좀 희원찮아요. 그래서 너희들 왜 바치는 공물이 그렇게 희원찮냐 하니까 백제에서 아, 신라에서 우리 거 뺏어갖고 대신 바쳤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마도에서 화나가지고 아니 감히 이 옆에 이 백제 거를 뺏어가지고 신라에서 바쳤네. 이 신라 혼내줘야 되겠네. 그래서 2년 후에 신공 49년에 그 야마도회가 이 신라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마도회가 감히 신라가 백제 걸 뺏어가지고 공물을 바쳤어 하면서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군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야마도 왜군이 모두 탁순에 집결을 했어요. 탁순이 어디라는 겁니까? 대구라 그랬죠? 그럼 대구로 야마도 왜군이 집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래는 전부 다 야마도의 땅이야 대구로 집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안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수부대가 있어가지고 대구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여간 야마도의 군이 모두 탁순에 집결해서 신라를 공격해 깨뜨리고 이로 인해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칠국을 평정하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임나일본부설의 핵심 구절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임나가 가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보세요. 어디 공격했어요? 신라를 공격했죠? 신라를 공격했는데 망한 건 가야가 망했어요. 전 이런 일본 서기 기사들 보면은 참 이게 앞뒤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벌하고 나서는
군사를 서쪽으로 돌려서 구해진에 이르러 남만의 친밀아래를 주룩하고 백제에게 하사했다. 그랬더니 이제 백제왕 초고와 그 태자 귀수가 이 말을 땅에 대면서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남만의 친밀아래가 어디냐, 여기를 갖다가 비자발 남가라 놓고 갈라 다라 탁종 가라를 어디로 비정하냐면 경상도로 비정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군사를 서쪽으로 돌려서 남쪽 오랑캐인 친밀아래라 그러니까 그거는 군사를 서쪽으로 돌려가지고 남쪽을 공격했다니까 요 친밀아래는 전라도 광진이다 라고 주장하는 식민사학자가 있고, 아니야 여기 제주도, 이미 제주도를 이때 야마도해가 점령했어 라고 해가지고 제주도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죠. 일본인들도 신공 9년에 삼안을 정벌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라 그런다 그랬죠.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신공 9년에 삼안을 정벌했으니까 백제와 신라 고구려가 다 공무를 조공공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신라가 백제 공무를 뺏어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2년 후에 신라가 공격했는데 이 기사는 또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논리를 보다 보면 뭐 학자가 아니라 과연 정상적인 사람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일본 구급파들하고 한국 남한의 강단 사학자들, 북한에서는 이미 이서를 갖다가 1963년도에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북한에서는 1963년에 김석형이, 대구 출신 사람이죠. 그 월북한 학자인 김석형이 1963년에 삼한 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설이란 논문을 내가지고 일본 서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본국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가지고 세운 분국 소국이다 라고 하는 분국론을 제창하면서 식민사학이 주장하는 그 뭐 삼안이 왜의 식민지가 됐다, 369년에 뭐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 일본부를 설치했다 하는 얘기를 전부 다 쓰레기통에 박았는데요. 남한은 아직도 이걸 신봉하고 있죠, 학자들이. 그래서 임날본부서를 보면은 핵심이 일본 서기를 그렇게 극구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 369년도를 사실로 인정해야 그 후에 일본의 괴테 임금 때에 뭐 임나 사연이다 뭐 그 하는 이 나라를 갖다가 임나 사연이란 현을 갖다가 뭐 백제에게 야마도해가 하사했다는 등 그 헛소리들이 다 사실이 되니까 주장하는 건데요. 임날본부설은 삼안을 정벌했다는 신공 9년제는 패전 후 일본에서도 부인했어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거 다 같이 부인해야 되는데 요거는 삼안을 정벌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래도 임날본부를 설치했다는 49년전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임날본부가 조선총독부와 같은 거였다라고 하다가 아무리 해도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힘드니까 요즘은 야마도해가 가야를 점령했다는 전제하에 그거는 외의 사신들이 머무는 기관이다 또는 외의 교육기관이다 하는 식으로 말을 빙빙 돌리면서 결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야마도해를 가야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남한 식민사학계는 항상 총론으로는 임날본부설 극복했어, 정신승리합니다, 임날본부설 극복했어 라고 하고는 본론에 들어가면 임나는 가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노태돈 이분의 쓴 글 한번 보세요. 4세기 말 이래로 외의 세력 또는 외인들이 가야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때로는 단기적인 군사활동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외국의 한반도 지역에 대한 영역 지배는 없었다. 이게 바로 앞뒤가 완전히 모순되는 말이죠. 4세기 말 이래로, 이거는 4세기 말 이래로는 369년이란 이야기예요. 이래로 외의 세력 또는 외인들이 가야 지역에 활동했고 때로는 단기적인 군사활동을 한 경우도 있었다. 아니 군사활동하는 건 뭡니까? 그 식민지니까 군사활동할 수 있죠. 지금
미군이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데 그 미군이 북한 가서 군사활동할 수 있어요? 장기적이고 단기적이고 자기 식민지 일대만 가능한 거죠. 그렇게 써놓고 나서는 요거만 딱 끝나면 비판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외국의 한반도 지역에 대한 영향 기변은 없었다. 앞이 안 맞는 얘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이 국사를 암기 과목으로 치부하게 되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으니까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야마도에는 신공 9년이고 신공 49년이고 한반도 점령한 적이 없어요. 일본은 6세기 이전에 제철 기술 자체가 없던 곳입니다. 말하자면 이 당시에 제철 기술이 없다는 건 뭘 뜻하냐면 나라가 아니란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에 한 제후국, 백제에 물품을 받기 때문에 굳이 제철 기술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죠. 그런데 이런 사회가 바다 건너서 정복전쟁을 수행했다고 우기는 두 집단이 일본 구구파 역사학자들하고 남한의 학계를 장악한 강단사학자들, 이 식민사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일본 구구파들하고 남한 식민사학자들만 오직 일본 서기를 성서처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역사를 전공하셨던 안 하셨던 제가 1차 사료 일본 서기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사실이라고 뭐 상식적인 그 판단만 할 수 있으면 저 일본 서기 내용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유독 일본 구구파들하고 남한의 저 강단사학자들만 이걸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전 국민을 삼행화, 역사의 문맹으로 만들어가지고 역사의 문맹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들이 주요 대학을 다 장악하고 국가기관을 다 장악하면서 정치권, 관료들하고 또 언론하고 커넥션을 구축해가지고 바로 이따위 논리로 지금 국고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가야를 임나로 둔갑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대목이죠.